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의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7%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를 보고 더 끌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만큼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댓글에 두산 파이팅, 신고가 가자,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서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단기적으로 이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3만 9,200원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21선을 터치하고 윗꼬리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조급하게 겁을 먹고 매도를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리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한 원전 섹터는 수조원 규모의 자금과 수십억 년 단위의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최근 이란 전쟁 이슈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종전 기대감이 나왔다가 다시 깨지는 흐름이 반복이 됐고, 그 과정에서 유가와 물가 상승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영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폭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번 주말에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소식이 나왔죠. 이 소식 이후 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보였고 장기채 금리도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 우려보다는 금리 동결, 더 나아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번 FOMC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만약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인이 된다면 특히 원전 섹터는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를 무조건 매도하기보다는 기회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스페이스X와 AI 인프라 관련 기대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스페이스X는 우주 기업인데 왜 원전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건가? 우주 기업이면 태양광이나 다른 에너지 쪽이 더 관련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스페이스X를 단순히 우주 기업으로만 보면 안 되죠. xAI와 연결된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결국 전력이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더 큰 문제는 전력을 끌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먼 거리에서 전력망을 깔고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면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해도 실제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인프라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옆에 직접 전력원을 붙이는 방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스터빈이고 또 하나가 SMR이죠. 이 흐름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분명히 중요한 호재가 되는 것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SMR, 가스터빈과 연결된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AI 인프라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두산의 추주 기대감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 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여기에 AI 인프라 관련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붙는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고점을 다시 트라이하는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21선을 터치한 뒤 윗꼬리가 달렸죠.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처럼 반등이 나올 때 이때라도 팔고 반도체나 다른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나온 겁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장초반 외국인들이 20만 주가 넘는 매도를 던지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외국인이 매도해
매도했다라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은 그 매도가 장 초반에만 집중되는지 이후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수급 이격을 좁히는 흐름이 나오는지입니다. 실제로 21선을 터치하고 윗꼬리가 다리는 구간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 이격을 좁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히 던지는 흐름이 아니라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변동성에 무조건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신호를 보면서 기회를 잡아주셔야 되고, 물론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구간에서 외국인이나 큰손 세력들이 굳이 비싸게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재료가 코앞까지 다가왔거나 확실한 수주 발표가 나온 상황이라면 윗구간을 긁으면서 빠르게 매집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제 수주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FOMC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정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큰손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아래에서 싸게 물량을 모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윗꼬리가 달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조급하게 매수하거나 조급하게 매도할 게 아니라 확실한 신호를 보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변동성이 강한 종목에서는 단순히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신호를 보셔야 되죠. 물론 주가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만 보고 대응하면 후회가 남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매수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가 매도하면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경험 다시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건 신호를 잡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신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수급이죠. 외국인의 포지션은 중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지금 당장 매도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수급의 이격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좁혀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이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반대로 매도 이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격을 좁히고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들어온다면 그 구간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매매의 실시간 움직임인데요. 수급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타점을 잡기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던지다가도 갑자기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반등시키고 반대로 매집을 하는 듯 보이다가도 다시 매도를 던지면서 변동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의 실시간 움직임을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수급 이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단순 변동성인지 아니면 큰손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인데, 강한 상승이 나오든 강한 하락이 나오든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움직임은 큰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변동성이거나 개인들의 패닉셀이 가능성이 커요. 그런 움직임은 언제든 반대 방향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수급, 프로그램, 거래량을 함께 보시면서 신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의 후회가 남는 투자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구간에서 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요한 신호가 나올 때마다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님들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후반에 나오는 연락처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아볼 수 있게 두산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기회를 잡는다면 어느 구간에서 잡을 수 있을지, 정말로 매도를 고민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원단위 타점까지 최대한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겠죠. 같은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사람마다 수익률이 차이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원 단위 타점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10원 단위로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후회가 남는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 윗꼬리 캔들이 달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함께 중요한 신호 꼭 받아가 주시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많이 남겨놨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상장 관련 이슈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고 있는
있는 기술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견고한 산업 중에 조용히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는 머스크가 이전에 세 가지 예측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 부족 현상, 두 번째는 변압기 및 송전선 부족 현상, 마지막 세 번째는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이러한 예측은 모두 적중을 했죠. 실리콘 회사인 OCI 홀딩스는 약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8배 상승을 했고요. 변압기 및 전선 회사는 다들 아시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가온전선 등 회사마다 상승률은 다르지만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최저가 4만원에서 63만 5천원까지 약 15배 가까이 폭등을 했죠. 이렇듯 일론 머스크가 경고하고 알려준 산업군과 이 모든 것과 관련되는 회사들은 전부 상승을 했고 이제 전력관리 회사들의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회사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10배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력관리 회사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I 데이터 센터나 공장에서 전력 소비가 급증해 예비 전력이 떨어지면 전력거래소가 해당 회사의 전력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리죠. 그러면 이 회사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제어하고 사용량을 낮추게 되면서 전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소보다 얼마나 전기를 적게 썼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다음 전력거래소에 보고가 되고요. 아낀 전기만큼의 비용을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받음으로써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력관리 프로그램은 국내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단순하지만 명확하죠. 땅이 넓어서 미국은 전력관리소 역할을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스마트 미터링 전문 기업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자동차 공장의 전력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여 전력 낭비를 막는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전력 솔루션 프로그램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내는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 기업에게는 전력 솔루션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사용 비용과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꾸준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올해 약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회사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은 3거래일을 제외하고 한 달 동안 거의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9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죠. 이렇듯 외국인과 기관도 전선 관련주 다음 전력관리 회사인 이 회사의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은 위험하니까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제2의 가온전선이 될 이 종목을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과 같은 가격에 미리 선점을 해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최소 8배 이상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 이 해당 종목을 같이 매집하실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 기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을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받으신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절대 종목 공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50만원까지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안정적으로 40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목표가는 40만원 정도 약 8배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매집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시간에 상관없이 히든 기술이라고 딱 4글자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을 하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시고 수익 많이 챙겨서 올해 주식 농사 다 끝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회라는 건 항상 주변에 존재는 하지만 잘 모를 때가 많죠. 내가 주변 변화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투자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 기회를 눈앞에 갖다 주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흔치 않은 기회를 오늘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번호로 꼭 문자 보내주시면서 도움되시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께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언제나 강조를 해드리는 LG전자도 그랬고 우리가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항상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시장의 변수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변수는 언제나 존재해요. 그렇다고 이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우리의 계좌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종목만 잘 선택해 놓으면 빠졌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던가 기다리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페니셀을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확신이 없고 종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이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종목을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준비한 히든 종목은 이 주가의 바닥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시작한 종목,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이 매집을 시작한 종목입니다. 이 3박자가 맞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이거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위 상단에 문자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차트 분석도 중요하죠. 수급 분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이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에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재료 분석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재료를 선정할 때도 나만 좋아하는 재료로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을 해야지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어요. 이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흑자 전환이에요. 흑자 전환. 이 흑자 전환이 무엇이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그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을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조정을 받아왔어요. 이 조정을 받아왔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죠? 이 보시면 지난 분기인데 지난 분기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죠.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주가의 바닥에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스마트 머니다. 이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했는데 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죠. 지금도 보시면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면 박스권에 있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거래 대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거래량을 수반한 수급 주체,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밑에 기간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이 기간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특징은 이 기관들입니다. 지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여기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죠? 자, 보면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이 종목을 꼭 받아가 주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이냐? 위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얼마의 매수를 하고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될지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항상 댓글로도 긍정적인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